예, 안녕하세요. 삼성물산 건설 부분 데이터 운영 그룹의 김태일입니다. 네, 이렇게 직접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또 사무실에서 우리가 매주 마주하는 문제죠. 바로 문서입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뤄야 하는 문서는 아주 많죠. 하지만 시간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를 주목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서비스는 삼성 입찰 안내서 분석 서비스입니다. AI를 활용해서 대용량 입찰 문서를 자동으로 읽고 또 분석하고 핵심 정보를 뽑아주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물산 건설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두바이에 가보셨나요? 네, 두바이에 가시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 삼성물산이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가시다 보면 반드시 보게 되는 대교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천대교입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긴 사장교이죠. 이것도 삼성물산이 시공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게 뜨거운 것이 에너지와 전력인데요. 삼성물산은 한국형 원전을 아랍에미리트에 첫 번째로 수출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아실 겁니다. 주거 문화의 기준을 바꾼 바로 그 이름, 레미안이죠. 국내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 지금도 가장 인기 있는 주거 공간입니다. 혹시 현재 원베일리,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3.5억 원입니다. 그만큼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지금부터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말 기준 저희 임직원 수는 총 6,000명이고요. 매출액은 18.6조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무려 1조 원 달성했죠. 저희가 진출한 해외 국가만도 27개국입니다. 지금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크다는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또 고도의 조정이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건설 산업은 아주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21년 대비해서 현재 36% 상승했고요. 인건비 역시 18년 대비 22년 기준으로 19%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산업의 생산성은 점점 저하하기 시작해서 현재 삼성물산 임직원 기준으로 보면 인당 생산성이 약 20% 정도 절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자원으로 예전만큼의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만으로, 열정만으로는 이제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것은 바로 AI 기술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를 똑똑하게 풀기 위한 접근이죠. AI를 쓰려고 했더니 가장 먼저 저희가 봉착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이터였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삼성물산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좀 조사해 봤더니 결과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전체 데이터 중에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가 20% 수준이었고요. 그 중에 정형 데이터는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95%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비정형 데이터였습니다. 문서, 도면, 사진, 또 이메일,
회의록 등 현장에서는 늘 쓰는 것이지만 시스템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데이터들이죠. 이 비정형 데이터들은 서로 연결되지도 않고 기준도 다르고 또 대부분 개인 PC에 아주 흩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는 무시하고 넘어갔지만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 데이터들이 기업의 자산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한 첫 번째 고민은 이 많은 비정형 데이터 중에 무엇을 먼저 도전해 볼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에요. 건설 프로젝트의 모든 기준이 되는 핵심 문서죠. 저희가 하는 사업은 보통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설계, 조달, 시공, 즉 EPC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단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계약서 안에 들어있죠. 처음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발주처로부터 ITB, 곧 입찰 요청서가 오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는 입찰 제안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제안이 채택되게 되면 그 내용이 계약서로 바뀌죠. 이 계약이 바로 우리 업무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점이 됩니다. 스코프, 가격, 또 기간, 페널티, 보증, 클레임까지 전 분야가 이 계약서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비정형 문서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먼저 구조화하고 싶었던 문서가 바로 이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막상 들여다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프로젝트에서는 가장 중요하지만 이 계약서를 실제로 다루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는 방대한 문서 양입니다. 입찰 초청서 하나에 적게는 3,000페이지에서 많게는 10,000페이지나 되는 그러한 양들이 저희 안에 들어옵니다. 사실 사람이 집중해서 보기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분량이죠. 더군다나 검토 시간은 너무 짧아요. 한번 입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3개월에서 4개월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수천억, 수조 원 되는 규모의 제안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안에 있는 용어들 역시 아주 다양하고 전문적이어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팀원들끼리도 같은 문장을 보고도 해석해내는 내용들이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의 장벽입니다. 아까 저희가 진출한 국가가 몇 개국이라고 했죠? 27개국입니다. 아랍어, 폴란드어, 불어 등등 저희는 수많은 언어를 접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번역인데요. 이 번역에 소요되는 시간이 2주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계속 밀리는 악순환이 언어의 장벽으로부터 시작되죠. 사실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계약 분석 업무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아주 단순하게 접근했죠. 바로 자연어 처리 기반으로 위험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단어가 있으면 이거는 위험 문구입니다 라고 판단하는 룰 베이스 방식을 사용한 거죠. 하지만 이 방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문장은 맞는데 의미가 잘못 해석되는 일들이 다반사죠. 그러면서 또 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누락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생성형 AI가 등장했고 저희는 즉시로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 방대한 양의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지 기술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말씀드리는 에이전틱 RAG 기반의 대화형 분석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죠. 이제는 단순하게 사용자가 질문만 하면 아주 답변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항목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AI가 계약서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 또 정확한 근거 자료들을 찾아낸 후에 우리에게 적절한 답변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단순 검출을 넘어서서 실시간 대화로 계약서를 이해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제 저희가 만든 AI 계약서 분석 서비스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건설 계약서엔 4가지 핵심 페인 포인트가 있었죠. 방대한 양의 문서량, 짧은 시간의 검토, 그리고 난해한 전문 용어, 그리고 다국어 번역이죠. 저희는 이 문제들을 하나의 기술 프레임워크로 통합해서 해결했습니다. 방대한 양의 문서는 파싱부터 인덱싱까지 디지털화해서 AI가 잘 찾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저희가 기준으로 체크하는 그 모든 항목들을 AI가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하고 도출해낼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함으로 검토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약 용어 어렵죠? 이 용어를 AI가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역은 아주 획기적입니다. 2주 걸렸던, 전문가들이 붙어서 2주 걸렸던 그 번역이 단 2, 3일 만에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를 반영해서 번역해 주었죠.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무엇보다도 더 쉽게 계약서를 이해하고 이제는 대응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서비스를 설계하면서 저희가 3가지 전략을 세웠는데요. 첫째는 이 방대한 문서를 빠르게 처리하자. 둘째는 복잡한 문서를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자. 그리고 셋째는 다양한 문서를 정밀하게 디지털화하자입니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멀티 에이전트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을 도입할 때 저희가 주목했던 점이 2가지인데요. 첫째는 서치 인핸스먼트입니다. 문서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질문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를 빠르게 찾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처링, 곧 우리 예전에 교과서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빠르게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했던 그런 인덱싱 작업처럼 모든 문서에 AI가 빠르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피처링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들처럼 AI가 사고할 수 있도록 러닝 투 랭크를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자 질문에 빠르게 해당 관련 항목들을 찾을 수 있게 기능을 구현했죠. 그리고 2번째로 저희가 주목한 것은 프롬프트 익스텐션입니다. 사용자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질문의 형태가 아주 다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이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죠. 그래서 저희는 프롬프트 익스펜션을 통해서 AI가 사용자가 한 질문을 보고 그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쿼리를 익스펜션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설계의 목적은 하나였죠. 복잡한 문서를 AI가 읽고 사용자의 질문에 딱 맞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들을 저희가 구현하려고 할 때 저희가 집중했던 것은 바로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심플하게 UI를 구성했습니다. 사용자 쿼리 확장, 그리고 관련된 원본 문서를 볼 수 있는 기능, 심지어 그 관련된 문서를 그 즉시 번역본으로 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방대한 답변을 할루시에이션 아니야?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체크업할 수 있는 기능,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해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대화 히스토리를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단순하게 질의를 넣게 되면 AI가
프롬프트 익스펜션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쿼리들을 만들어내죠. 우리 이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키 마일스톤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단순하게 키 마일스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쿼리가 확장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서치 에스퍼트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이렇게 검색을 잘할 수 있도록 쿼리를 다양하게 확장하는 기능을 구현해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쿼리를 기반으로 AI가 관련된 문서의 내용들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이 10,000페이지나 되는 대용량의 문서에서 아주 적합한 관련 내용들을 저렇게 찾아내죠. 저 찾아낸 내용들에 보시면 바로 밑으로 또 한글로 번역돼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능들을 구현해냄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언어의 장벽 역시도 넘어설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검색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풍성한 답변을 주는데 사실 저희가 요즘 AI가 준 답변을 믿지 않죠. 이것은 할루시에이션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문단별로 저 답변이 작성된 근거를 사용자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 때 사용자가 이거는 여기에 근거해서 쓴 말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한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구현해낸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쓰게 했을 때 저희가 얻게 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하던 그 모든 작업의 시간이 70% 단축되었죠. 아까 말씀드린 입찰 초청서를 저희가 받게 되면 그 제안서를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명이 열흘 동안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일 만에 분석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법률, 기술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했는데요. 이러한 리소스 활용도 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연간 50억 원의 절감 효과를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들을 막아주고 또 그레이 에어리어를 좁혀감으로써 누락으로 인한 리스크들 또 해석 오류로 인한 리스크들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한 것은 그 효과보다 더 큰 효과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아까 40명이 열흘 동안 했던 일을 3일 만에 끝냈죠. 그럼 보통 인력을 줄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그 7일의 시간에 똑같은 리소스를 투입해서 더 고도화된 일, 더 고부가가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투입함으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설은 암묵지 형태의 그런 지식들이 경험으로 계속 쌓여져 내려왔는데 사용자가 이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데이터화되면서 결국 데이터 기반의 건설 지식 자산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기술을 구현하면서 확인하게 된 사항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도면이나 또 계약서 같은 이런 비정형 문서는 디지털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저희는 건설이 드디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다가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저희는 시작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계약서 분석을 넘어서 건설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멀티 에이전트 기반 ITB 분석 서비스 구축 사례를 공유드렸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아키텍처와 구현 방식에 대하여 AWS 프로서브 김성원 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의 시니어 딜리버리 컨설턴트 김성원입니다.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은 줄여서 프로서브라 부르며 저희 프로서브 팀은 고객의 사이트에 나가서 기술 컨설팅을 하는 조직입니다. 앞서 김태일 급장님께서 설명드린 그 프로젝트를 저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PC 계약은 대형 건설, 인프라, 토목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계약 방식입니다. 1단계 인비테이션 투 비드부터 2단계 제안, 계약, 3단계 시공을 건너서 최종 인도하는 4단계까지 이어지며 여기서 저희 프로서브 팀은 인비테이션 투 비드, ITB 단계에 삼성물산 건설 부분의 비즈니스 혁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레고 기반의 Gen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단기간에 ITB 문서를 분석해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ITB 문서에 대한 분석, 파악은 프로젝트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가 않죠.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했고 이번 서밋의 설명을 위해서 4가지로 범주화했습니다. 사실 각각의 문제는 서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해서 다루긴 어렵지만 문제를 클러스터링했다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ITB에 대한 문제 정의입니다. ITB 문서 자체가 우선 저희에게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하나의 ITB 문서는 수천 페이지에 이르고 정확한 파싱과 청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ITB 업무 분석 특성상 시간적 여유가 없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인덱싱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안 요청서는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올까요? 보통 20건에서 30건 남짓 들어옵니다. 평소에는 리소스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만 대량의 컴퓨팅 자원을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며 자연스럽게 비용 효율적인 아키텍처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 ITB 문서의 복잡성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단일 조직에 최적화된 레그는 그 조직 내부에서 생성된 문서 스타일에 맞춰서 개발이 됩니다. 반면에 ITB 문서는 모두 다른 발주처로부터 유입이 되기 때문에 각기 다른 기업의 문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단일 레그 시스템에서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수십, 그리고 많게는 수백 개의 기업의 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레그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게다가 문서 내에는 계약 조건, 법적 조항, 기술 사양 등 여러 요구사항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법률 문서처럼 문서 내부에서 서로를 참조하고 있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단순한 문서 처리뿐만 아니라 복잡한 비정형 문서의 구조적 파악을 요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다음은 사용자 관점의 프로젝트 정의입니다. 우선 검색의 기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엄청 크고 복잡한 ITB 문서의 데이터 구조에서 우리는 검색을 해야 합니다. 보통의 리얼 환경에서는 단순 키워드 매칭인 렉시컬 검색, 그리고 의미 기반의 검색인 시멘틱 검색, 그리고 이 두 개를 앙상블한 하이브리드 검색이 보통 쓰이고 이 방법으로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이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았고 더욱 깊이 있는 검색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 2가지로 파생됩니다. 첫 번째, 사용자 질문의 의도 파악입니다. 질문의 의도에 따라 계약, 법적 조건, 기술적 조건에 맞는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같은 단어라도 계약, 법적 조건, 기술적 조건에 모두가 나오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문서 안에 정보가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연결성 있는 검색을 할 수가 있죠. 마지막 문제는 다국어 지원입니다. 사용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며 ITB 문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영어, 일본어, 아랍어 등 전 세계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가 유입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과 문서와의 관계에서 다국어 처리가 필수이죠.
또한 건설 언어의 도메인의 언어도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 번역을 넘어서 같은 단어라도 이 PC 업종에 맞는 단어로 의미가 변환되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이란 단어는 우리 IT에서는 데이터의 처리 흐름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EPC 건설업에서는 유체, 액체의 수송관을 의미하죠. 이를 위해 동의어, 복합어 처리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어떤 접근 방식과 기술로 풀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TB 문서 자체의 특징적인 부분은 서버레스 아키텍처로 풀었습니다. 파싱과 인덱싱 속도를 높이기 위해 AWS 람다의 컨커런시를 활용하여 대규모 병렬 처리를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람다의 함수를 스텝 펑션을 활용하여 제어함으로써 작업 간의 의존성과 안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대량의 문서를 병렬, 분할로 처리하면서도 워크플로우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스테이트 머신의 워크플로우 덕분에 오류 발생 시 재시도 및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인덱싱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의 아마존 베드락 API 호출을 위해 가용성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 가용성 확보를 위해 멀티 리전 전략을 활용했고 베드락의 리전 캐패시티가 상대적으로 높은 버지니아 리전을 활용하였습니다. 인덱싱 프로세스에서 안정적인 처리가 보장이 되도록 말이죠. 또한 VPC 피어링 및 프라이빗 링크를 구성하여 아마존 베드락을 안전하게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호출할 수 있는 라우팅 경로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서버레스 아키텍처를 구성함으로써 비용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람다는 사용한 만큼 비용이 발생하므로 일회성 작업에 효율적이고 컨테이너나 서버에 비해서 관리 오버헤드가 거의 없죠. 다음은 문서의 복잡성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이 ITB 문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DIC과 NEC와 같은 표준이 존재하지만 문서의 스타일을 규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덱싱 파이프라인에서 이러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서의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문서는 로마 숫자로 1, 2, 3, 4 그리고 어느 곳은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를 표시하는 등의 다양한 스타일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정규 표현식 기반의 정적 파서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LLM 기반의 정규 표현식을 동적으로 생성하는 실험을 하였고 실제 문서의 스타일을 자동으로 파싱하여 청킹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성능을 발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문서 포맷입니다. 워드, PPT, 엑셀, PDF 등 다양한 문서의 포맷이 유입됩니다. 모든 포맷을 지원하는 것은 기술적 복잡성과 유지 비용이 높게 듭니다. 심플하게 저희는 PDF를 표준 포맷으로 정의하여 전처리 및 인덱싱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기술적 복잡성을 감소시켰으며 다양한 포맷으로부터의 피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문서의 구조입니다. 헤더, 번호, 목차 등의 문서 구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 구조를 기준으로 처리하되 효과적인 파싱을 위해서 단순 분할이 아닌 의미 기반의 청킹 전략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섹션에서의 참조라든지 각 섹션의 중요 부분을 발췌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엔티티, 섹션 제목 등 다양한 피처를 추출하였습니다. 이 피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색의 품질은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쿼리 확장과 리랭킹 모델 실험을 통한 향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질문했을 때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쿼리 익스펜션을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질문했을 때 그간의 대화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질문을 쿼리 익스펜션 하여서 레그 검색의 결과를 풍부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생성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피처 엔지니어링입니다.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 실험을 무수히 많이 진행을 하였고 여러 피처를 설계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부 피처는 LLM을 통하여 생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문서의 키워드, 엔티티와 같은 것들을 LLM을 통해서 추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색을 위한 피처를 생성해서 사용자가 의도한 질문에서 높은 렐러번스 스코어 결과를 찾아 적절한 답변을 찾기 위함이죠. 마지막으로 검색과 랭커입니다. 이는 레그 파이프라인에서 검색하고 그 결과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렉시컬 검색과 시멘틱 검색, 그리고 앞서 추출한 피처 베이스드 검색까지 모든 검색 방법을 앙상블하연 하이브리드 검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 질문에 가장 적합한 문서를 보다 확실하게 찾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검색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르랭커가 검색의 품질을 다시 평가하여 재정렬하게 됩니다. 질문과 문서 쌍의 데이터셋을 스코어링하여 만들고 XGBoost 모델을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XGBoost 모델의 트리 값을 오픈서치 서비스에 반영하여 그 결과를 정렬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리코렉 K를 사용하여 실제 사용자 질문에 대해 높은 상관도를 보이는 검색 결과를 K기 안에 들도록 목표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과 복잡성 면에서 상당히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베드락에 탑재된 LLM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비교적 단기간 내에 높은 수준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편적인 예가 다국어 처리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ITB 문서 처리를 위한 다국어 처리 방안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LLM은 번역에 있어서는 매우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모든 문서를 영어로 통일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토크나이저와 임베딩, 모델 대부분이 영어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EPC 도메인 지식은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학습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고 도메인 기반으로 번역을 하도록 프롬프트 인스트럭션을 설정하여 훌륭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영어 기반의 피처 엔지니어링과 임베딩을 하여 검색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스템의 베이스 랭귀지는 영어임을 의미합니다. LLM을 활용하여 동의어, 보카버를 처리하도록 하고 개발하였습니다. 건설 프로젝트에 따라서 동의어, 보카버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LLM은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단어를 제시하였습니다. 비록 문서 처리의 파이프라인은 영어로 통일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한국인입니다. 이를 고려해 시스템의 언어는 영어, 사용자의 언어인 한국어, 그리고 각 ITB의 문서, 언어, 이 세 개 모두를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의 벡터 스토어에 저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검색을 수행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국어로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적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본 문서의 언어를 그대로 저장하는 병렬적인 구조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입니다. AWS는 항상 고객의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ITB 리뷰어 시스템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AWS 컨트롤 타워 환경 내에 구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에 일관된 거버넌스 정책, 계정 분리, 네트워크 보안 규칙을 적용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통합 관리 환경 위에서 본 시스템이 기업의 보안 정책에 부합하도록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을 통한 접근은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AWS 다이렉트 커넥트, 아마존 VPC, AWS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활용하여 고객사 사내망과 AWS를 안전하게 연결하였고 모든 리소스가 격리된 상태로 배포되었으며 여러 VPC 간의 트래픽을 중앙 집중식으로 제어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전송 구간의 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망분리, 네트워크 접근 통제 정책을 적용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데이터는 전송 중과 저장 시 모두 ACM과 AWS KMS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는 최소 권한 원칙 하에 두 가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AWS IAM 아이덴티티 센터는 데이터 팀의 AWS 개발자를 위해 타사 IDP와 연동하여 역할 기반의 접근 제어를 구성하였고 아마존 코그니토 서비스를 실사용자의 인증에 처리하여 권한 설정을 세분화하고 권한 관리를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하이 레벨 아키텍처입니다. 거버넌스를 위한 컨트롤 타워, 그리고 프라이빗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중앙화를 위한 AWS 다이렉트 커넥트와 트랜짓 게이트웨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안을 강화하였고 람다, S3, AWS 스텝 펑션을 활용하여 서버레스 아키텍처를 구성하여 인덱싱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였습니다. 벡터 스토어로 오픈 서치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프론트엔드, 백엔드로는 아마존 ECS를 사용하여 관리 오버헤드와 비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대화의 이력은 다이나모 DB에 저장하였고 아마존 베드락은 두 개의 리전을 활용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서울 리전을, 그리고 인덱싱 파이프라인에서는 가용성이 높은 버지니아 리전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실험을 위해서는 세이지메이커 AI를 활용하였습니다. VPC 피어링과 프라이빗 링커를 모두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AWS 내부의 네트워크 안에서 트래픽이 전송되도록 안전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이 ITB 리뷰어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리고 사용자뿐만 아니라 AWS 서비스들이 각각의 리소스를 창조할 때 모든 서비스들은 인터넷만을 전혀 경유하지 않고 통신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희 프로서버 팀이 제네아이 프로젝트를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인 루가를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저희가 위에서 설명드린 많은 일들을 단기간 내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Language Understanding and Generation Assistant, 루가입니다. 저희 프로서버가 루가라고 하는 스켈레톤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에이전틱 플로우, 챗봇 어플리케이션, RAG 레그, 리랭커 등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의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프로서버 팀은 루가를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사항과 환경에 맞는 제네아이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커스터마이징하여 배포할 수 있으니 혹시나 제네아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또는 새롭게 제네아이 어플리케이션을 시도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프로서버 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 마지막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